네, 안녕하세요. 루미온 컨트리 매니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루미온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6가지 재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재질의 옵션 값과 중점적으로 신경 써야 할 옵션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설명에 앞서 이 재질들의 옵션은 절대값이 아닙니다. 지금 설명드릴 옵션 값에 대해서 그대로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로 콘크리트 재질입니다. 이 콘크리트 재질은 라이브러리의 실외 콘크리트 항목에 여러가지 콘크리트가 있지만 일단은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져온 이 재질로 설명을 드리면 일단 윤기하고 반사율은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채색도 물론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릴리프하고 디스플레이스먼트 그리고 텍스처 정도가 되겠죠. 혹시 가지고 있는 텍스처라든가 노멀 맵,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이 있다면은 그걸 가지고 충분히 표현할 수 있고요. 나머지는 신경 안 써도 될 정도입니다. 일단은 릴리프하고 디스플레이스먼트 맵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릴리프 값을 내리면 이제 노멀 맵의 수치가 줄어드는 거죠. 노멀 맵의 수치가 줄어듦으로써 입체감이 조금 덜 할 테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스먼트 값 역시 입체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스먼트, 릴리프 두 가지 값만 신경 쓰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스테인리스 혹은 알루미늄 재질입니다. 여기서 루미온에서 실내 메탈에 알루미늄이라는 재질이 있는데요. 일단은 이 재질을 적용을 했지만 스테인리스를 일반적으로 표현을 할 때 이 알루미늄을 적용할 필요 없고요. 기본, 이 스탠다드 재질이죠. 루미온의 이 루미온의 기본 재질에서 윤기와 반사율을 맥시멈으로 올려주면 스테인리스 재질이 충분히 표현이 되고요. 여기에서 색상을 조금 어두운 색이라던가 아니면 회색 정도를 어느 정도 적용해서 표현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 색상에 대한 부분은 씬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좀 변동이 있을 수 있고요. 윤기와 반사율만 신경을 써주면 스테인리스 표현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음은 벽돌 재질입니다. 벽돌 재질 역시 텍스처를 가지고 있다면 텍스처를 불러와서 사용하는 게 가장 정확할 텐데요. 여기에서는 루미온 자체 재질 중에 벽돌 재질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윤기와 반사율 역시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릴리프하고 디스플레이스먼트 값만 신경 써주면 되겠습니다. 디스플레이스먼트 역시 충분히 구할 수 있는 소스가 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있는 소스를 구하거나 혹은 직접 만들거나 아니면은 그냥 컬러 맵만 있어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노멀 맵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사용하는 텍스처가 있다면 불러와서 적용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타일류는 텍스처 크기를 잘 맞춰줘야겠죠. 그래서 텍스처를 모델링 단계에서 직접 세팅을 해서 가지고 넘어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겁니다. 다음은 보통 금속에 들어가는 필름 혹은 페인트 표현을 한 금속 표현입니다. 금속 재질의 블랙 필름을 사용할 때 하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색은 일단 검은색으로 표현해 줘야겠죠. 근데 완전 검은색보다는 살짝 낮춰서 적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윤기하고 반사율이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데요. 윤기는 1 이상이 됐을 때부터 상에 뭉개짐이 없이 반사가 됩니다. 그래서 윤기를 1 이하로 낮춰야 되고요. Shift를 눌러보면 소수점 4자리까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눈으로 확인되듯이 이렇게 상이 더 뿌얘질 때까지 낮춰주도록 합니다. 다만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이 수치 값은, 특히 윤기 값은 절대적이지가 않아요. 윤기하고 반사율 값은 씬마다 또 위치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항상 값이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이런 윤기하고 반사율 값은 참고만 하시고 그대로 적용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명드리려고 낮춘 윤기 값은 한 0.72 정도 되겠네요. 하지만 실제로는 더 높게 적용을 해야 될 겁니다, 아마. 그리고 반사율 값은 상황에 따라, 그리고 렌더링 하고 나서는 또 윤기와 반사율 값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여기서 지금 이 뷰포트에서 보는 것보다는 반사율 값이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 뒤에 있는 값은 반대로
윤기가 굉장히 높고 반사율이 낮은 재질입니다. 유광 플라스틱이라던가 반사가 심한 금속 재질에 적용할 수 있겠죠. 여기서 이제 색만 변경을 하면 플라스틱 재질을 표현해줄 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중요한 게 윤기를 올리고요. 그리고 반사율이 너무 올라가면은 아예 금속의 다른 금속 표현에 적합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반사를 좀 내려서 플라스틱 종류의 표현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UV 코팅지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될 수가 있겠네요. 다음은 바닥 나무 타일입니다. 자, 이 바닥 타일 같은 경우는 주로 반사가 심한 타일을 예를 들어서 표현을 한 거고요. 반사가 없거나 붓기값을 빼줘야 하는 이러한 표현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반사가 좀 필요한 이런 재질을 표현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릴리프 값을 적당히 올려주고요. 디스플레이스먼트 값은 이것도 이제 텍스처마다 다르긴 한데 너무 과도하게 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한 텍스처들 역시 마찬가지로 타일의 크기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타일의 크기를 정확하게 모델링 단계에서 맞춰서 가져오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우드 필름입니다. 우드 필름 같은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필름에 맞는 컬러 맵을 불러와서 적용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거고요. 여기서 이제 윤기하고 반사율만 신경 써주면 되겠습니다. 윤기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너무 쨍한 반사가 일어나지 않게끔 적절히 조절을 해주고요. 그리고 반사율 값은 상황에 따라서 많이 높여야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아마 렌더링을 보고 나서 계속 변경을 해야 돼요. 특히 이런 필름 부분이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반사가 아무리 높여도 잘 안 들어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계속 테스트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마감재 6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뭐 유리라던가 이런 특별히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